자, 이어서 국회 소식 알아보고요. 한일 정상회담 소식은 저희 방송 중간에 혹시 소식이 들어오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국회 본회의에서는요,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에 증감법으로 불리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추진한 4개의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가 된 셈인데, 원래는 국회에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서만 위증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더라도 위증자에 대한 고발이 가능해지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우선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국정조사 특위라던가 네. 이렇게 중요하게 국민들 앞에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 사안에서 중요한 증인들을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국회를 농락하면서 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회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수사기관과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 이전에 국회에 와서 위증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대표적인 예시로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가 열렸고, 그때 한 전 총리가 참석해서 했던 이야기는 계엄 포고문을 이제 본인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뭐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 주머니에 그 종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특검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CCTV에서 전혀 다른 정황들이 포착이 됐다. 그러니까 뭐 포고문을 직접 챙기거나 나눠주거나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특검에 가서 180도 진술이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전 총리가 좀 중요하게 받는 혐의 중에 하나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전에 이제 계엄 선포문에 어떤 위법한 부분 그리고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한 전 총리가 관여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진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나와서 사실 국회가 선제적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일종의 양심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뭐 주요한 뭐 고발인들, 지금 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로 지목되는 인물들이 국회에 와서 진실을 말한 사람도 있지만 대놓고 거짓말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예로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이 법 통과를 좀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을 했는데, 반대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박 5일간 뭐 필리버스터밖에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이제 뭐 행사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이 국회 증감법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발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누가 고발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후적으로 이거를 소급해서 일종의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위가 구성돼서 진행되는 중간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사후에라도 문제가 발견될 시는 위증의 벌을 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될 소지가 있죠. 이거 일종의 입법의 횡포적인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너무나 그 절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에 따라서는 어떤 위증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 뭐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위증의 경우에 이제 고발을 기피하겠다라고 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위증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그 고발권을 독점하겠다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통해서도 이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증한 증인을 누가 고발하느냐, 이 주체를 놓고도 참 말이 많았는데,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애초에는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이른바 더 센 추미애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근데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반대 뜻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발 주체가 다시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지금 법안 내용이 재차 바뀐 셈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뭐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국회의장에서 주체를 바꾸게 된 경위는 뭐 지금 들어보니까 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위증 그 국회 특위에 나와서 위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주체가 그 국회의장이 되었을 때 네. 국회의장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 혹은 이제 국회의장의 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국회에 나와서 위증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 행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해서 행위해야 하는 행위자는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또 동시에 당내에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장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당내에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것은 부차적인 논란 필요 없이,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어쨌든 국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장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장으로 원복하는 것이 맞다라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떤 뭐 국회의장의 어떤 부담이랄지 어떤 격이랄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고, 근데 만약에 이게 법사위원장이 주체가 됐다면 우리가 상원격이라고 하지만 정말 상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테고,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뭐 몰랐다, 법안을 알지도 못했고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SNS에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조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그 와중에 호떡 뒤집듯이 그 주체에 관해서 2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시간을 벌어들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나는 아닐세.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본인이 어떠한 그 행사, 힘의 행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마치 기시감이 드는데 네. 지난번에 그 특검법 연장 기간 연장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서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네.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것도 바뀌어 버렸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정청래 대표도 나는 몰랐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몰빵을 당한 듯한 이제 그런 모습. 추후에 뭐 서로 추스리고 뭐 서로 악수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위상을 놓고 추상전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의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치 그 법사위원장이 육선이고 선수로도 높고 그리고 과거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이제 서로 대결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 법사위원장의 존재가 조금 까탈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를 놓고서도 아니 왜 이걸 법사위원장이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뭐 거기에 이제 원칙적으로 상임위 간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원격이라고는 하지만 상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이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은 하셨습니다만 겉과 안의 내용이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네. 아무리 국회의장이 그 당적이 없다 하더라도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권력이 서로 분열되는 양상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한 가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뭐 굳이 뭐 알 이유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연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안 개정안 자체가 운영위 소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사위원장이 뭐 모든 법안에 대해서 내용을 알게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법안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체계 자구 심사권만 있을 뿐이지 이 내용의 주체를 어떻게 변경하고 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도 사실상 바쁜데 다른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을 어떻게 개정하는지까지 그 내용을
내용을 과연 법사위원장이 알 만한 상황이었는가?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해명을 하시게 된 것은 뭐 기사의 내용을 정정하시려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런 법안을 뭐 만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는지 사실은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13년 당시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당시에 이 위증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위가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그 위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과거에 국민의힘도 냈었던 법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센 추미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장이 고발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가 명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 고발 주체를 떠나 법안의 취지 자체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 법안의 내용마저도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장들은 사실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싶습니다. 짧은 답변 들어볼게요. 지금 과거 사례를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입장에 따라서 뭐 그런 주장이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전횡적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간에 어렵게 극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그것을 깨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여야 간의 신뢰가 깨져 있는 바닥이 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비쟁점 법안에 관해서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69박 70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그 각오를 가지고 대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